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한파특보 속에 막바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하 16도로 어제보다 더 떨어졌고요. 한낮에도 영하 2도에 머물러서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한파에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많겠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 늦은 밤부터 일부 산지에만 약간의 눈 소식 있겠고요. 전국적으로 춥습니다.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정월 대보름마다 농촌 들녘에서 이어지던 쥐불놀이가 영월의 관광 콘텐츠로 거듭났습니다. 전통의 체험을 더한 색다른 겨울축제 이야기 나눠보고요. 횡성군이 지역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업용 자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1월 3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횡성군 의회가 원주 횡성 통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원광수 원주시장이 정부와 강원도의 원주 횡성 통합을 건의한 것은 횡성 군민의 주권을 무시한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횡성의 자치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원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원 시장은 원주와 횡성을 통합해 인구 40만 도시를 창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월군이 올해 1억 원을 편성해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합니다. 지정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이미용실 등 37곳인데요. 착한 업소에는 한 곳당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시설 개선비와 공공요금 납부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착한 업소는 저렴한 가격뿐 아니라 위생 등 영업 환경도 우수해야 합니다. 평창군이 올해 3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인데요. 지원 규모는 한 곳당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돈은 공동주택 외벽 도색과 소방시설 확충, 놀이터 보수 등에 쓸 수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공동주택 12곳의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쥐불놀이는 한 해의 애군을 태우고 풍년을 기원하던 전통놀이죠. 요즘은 좀처럼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이를 보다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방식으로 재해석한 축제가 영월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전통과 체험 그리고 겨울밤의 온기가 어우러진 영월 쥐불놀이 축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월군 농촌관광협의회의 박철희 회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영월 쥐불놀이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전반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영월 쥐불놀이 축제는 우리 영월의 겨울을 대표하는 전통 체험형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영월 사계절 릴레이 축제의 겨울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지난해 11월 말 개막 이후 매주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고 현재 11회차를 맡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축제는 불을 테마로 한 전국 유일의 겨울 축제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눈과 얼음 중심의 겨울 축제와는 달리 쥐불놀이, 모닥불, 캠프파이어, 폭죽놀이처럼
사람의 온기와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겨울 축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아이들과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전하는 것이 이 축제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예, 가장 추운 겨울이라는 계절에 가장 뜨거운 불을 테마로 한 축제라서 더 인상 깊은데요. 이 쥐불놀이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어린이들이나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쥐불놀이가 어떤 놀이인지 유래와 함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쥐불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과거 농경사회 시절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던 기도와도 같던 놀이였습니다. 마른 풀에 불을 놓으며 해충을 없애고 아이들은 불빛을 돌리며 웃고 어른들은 조용히 풍년을 빌었습니다. 불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함께 쓰면 가장 따뜻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번 축제는 그 시절 마을의 풍경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예,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던 기도와도 같은 놀이였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축제가 지난해 11월 말에 개막을 했고요.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덧 11회차를 맞았다고요. 이 축제에 네네. 참여한 방문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반응은 정말 뜨겁습니다. 네.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이고 젊은 커플, 외국인 관광객까지 매 회차마다 현장이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직접 불을 체험하는 쥐불놀이에 큰 호기심을 보이고 어른들은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른다. 아이와 함께 전통을 체험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외국인 참가자들은 한국의 겨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냐며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굉장히 인상 깊어하십니다. 현장 분위기는 말 그대로 웃음과 불빛 그리고 사람의 온기가 어우러진 겨울 축제입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는 더 신기해 보일 축제인데요. 자, 이번 축제가 단순 관람형이 아니라 체류형 축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일 코스와 또 1박 2일 코스를 중심으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실까요? 네, 이번 축제는 보고 가는 축제가 아니라 머물다 가는 축제입니다. 먼저 당일형 프로그램은 쥐불놀이 체험, 캠프파이어, 폭죽놀이, 모닥불 불멍 체험, 고구마, 머시메로, 지포 굽기 등 짧지만 강렬하게 겨울밤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프로그램은 야간의 쥐불놀이 축제 참여는 물론 주간에 영월 대표 관광지인 고시동굴, 장릉 탐방, 지역 맛집 식사, 쾌적한 숙박, 예밀 와이너리 조격 체험, 하늘그네 체험 등 체험, 관광, 휴식이 모두 결합된 1박 2일형 여행 코스입니다. 하루를 넘어 영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겨울을 느끼는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박 2일형 여행 코스는 오감이 모두 즐거울 수 있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코스 같은데 멀리서 놀러 오신 분들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1박 하시면서 여행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축제가 열리는 예밀촌 마을도 관심을 끄는데요. 어떤 마을인지 지역 특산물이나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예밀촌 마을은 영월에서도 자연과 농촌의 정치가 가장 잘 살아있는 마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예밀은 포도와 와인으로 유명한 마을인데요. 네.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예밀 포도로 만든 와인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 입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예밀 와인을 활용한 와이너리 조격 체험,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마을 자체가 하나의 관광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와인 애호가 분들께 솔깃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불을 직접 체험하는 축제는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축제 운영 과정에서 좀 어떤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저희는 지역 축제 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불놀이 체험은 전문 인력이 직접 관리하고 화기 사용 구역을 명확히 분리, 소화 장비, 안전 요원, 의료 대응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하에 진행하며 모든 체험은 안전교육 후에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축제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경우 뭐 별다른 나이 제한은 없이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면 참여 가능한 건가요? 네,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화기를 다루는 지불놀이를 하지 않고 LED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이상부터 보호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체험 활동은 제한될 수 있지만 뭐 축제 현장에 참여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번 축제는 고향사랑 기부제와도 연계돼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상생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축제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한 지역 상생형 축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 기부를 하면 10만 원 전액세 공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사실상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축제 참여자분들께서는 기부 참여 시 축제 프로그램 할인과 또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기부금은 다시 영월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관광객은 혜택을 받고 지역은 지속 가능한 축제 기반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의 축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앞서 영월 지불놀이 축제가 영월 사계절 릴레이 축제의 겨울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계절에는 어떤 축제들이 이어질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영월 사계절 릴레이 축제는 계절마다 영월의 얼굴이 달라지는 축제입니다. 봄에는 강 따라 꽃 따라 템목 체험과 자연 전통 체험 중심의 힐링 축제, 여름에는 수상 레저, 동강 리버버깅, 래프팅 등 다양한 액티비티 중심의 체험형 축제, 가을에는 단풍과 역사, 문화, 자연을 연계한 여행형 축제가 이어지고 겨울에는 지금 소개해드린 지불놀이 축제로 마무리됩니다. 1년 내내 영월을 찾을 이유를 만드는 것이 사계절 릴레이 축제 목표입니다. 네, 어느 한 계절 빠짐없이 꼼꼼하게 어울리는 축제들을 기획을 해놓으셔서 뭐 1년 내내 정말 영월을 갈 이유가 앞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아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 겨울방학을 맞아서 특별한 여행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영월 쥐불놀이 축제에 초대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겨울 여행을 찾고 계시다면 꼭 한번 영월로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월 지불놀이 축제는 단순한 겨울 축제가 아니라 불빛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다시 연결되는 축제입니다. 추운 겨울, 마음만은 가장 따뜻해지는 곳, 영월에서 특별한 겨울밤을 함께 하시기 기다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축제 자체는 무료 입장인가요? 축제는, 당일 지불놀이 축제는 성인 15,000원, 초등학생 10,000원, 미취학 아동 무료이고요. 1박 2일은 성인 14만원, 초등학생 12만원,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3만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네, 아주
가격 정보까지 알차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쥐불놀이는 한 해의 안녕을 빌던 공동체의 기억이기도 하죠. 영월 쥐불놀이 축제는 그 전통을 오늘의 방식으로 되살리고 있는 건데요. 이번 축제와 함께 앞으로 이어갈 영월의 사계절 특화 축제가 지역 관광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군 농촌관광협의회의 박철희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농업, 축산에 이어 이제는 임업까지 횡성군이 전국 최초로 1차 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반값 자재 지원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임업 활동에 꼭 필요한 자재 구입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행복 반값 임업용 자재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새로 시작된 반값 임업용 자재 지원 사업, 어떤 사업인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사업은 임업인이 임산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재를 시중 가격의 50%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동안 농업과 축산 분야에서는 자재 지원 정책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임업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임업은 생산 주기가 길고 산지 여건상 운반비와 관리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재비 부담이 특히 큰 산업입니다. 횡성군은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마련했는데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1000제곱미터 이상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 경영체이거나 농업 경영체 경영주입니다. 단순히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경영체 등록증을 통해 실제 임산물 재배 사실이 확인돼야 하고요.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요건 검토와 대상자 선정을 거쳐서 영농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자재 구입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청 산림녹지과 박종철 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임업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높은 자재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임업용 자재는 소량 구매가 어렵고 단가가 높아 개인 임업인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특히 산지 여건상 운반비와 관리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자재를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산림관리 부실과 임산물 생산성 약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바로 이러한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농업과 축산에 이어서 임업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네, 횡성군은 이미 농업 분야에선 2023년부터 축산 분야에선 2025년부터 반값자재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현장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요. 네. 자재비 부담이 줄면서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임업인들 사이에선 왜 임업만 빠져있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횡성군은 임업 역시 지역의 중요한 1차 산업이고 산림관리와 임산물 생산은 지역 환경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농업과 축산에 국한됐던 반값 자재 지원 체계를 임업까지 확장하면서 전국 최초로 1차 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지원 구조를 완성하게 됐고요. 현재 횡성군은 농업 200억 원, 축산 40억 원, 임업 10억 원 등 총 2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1차 산업 종사자가 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청 산림녹지과 박종철 과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1차 산업을 개별 분야가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봤다는 점입니다. 농업, 축산, 임업은 서로 분리된 산업처럼 보이지만 지역 경제 안에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성군은 특정 분야만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정책 형평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시도로 다른 지자체에 하나의 정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인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략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반값 임업용 자재 지원 사업은 임업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업은 결코 부수적인 산업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 산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농업과 축산 그리고 이제는 임업까지 횡성군이 만든 반값 자재 지원 정책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지역 1차 산업 전반을 지탱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높은 자재비 부담을 감내해온 임업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도내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 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1년 만에 5천 건 이상을 넘으면서 반짝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1년 만에 5천 건을 넘으며 반짝 급등했습니다. 원주시가 최근 공개한 원주 부동산 기상도에 따르면 지난해 4사분기 부동산 거래량은 5,4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4사분기 5,957건 이후 지난해 1사분기에는 최근 3년간 최저점인 4,023건까지 기록했으나 1년 만에 3년 월 평균 4,736건을 넘는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직전 3, 4분기 4,356건과 비교하면 1,083건, 24.86% 증가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을 부동산 시장의 회복으로 보기에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반적 전체 부동산 거래 동향은 보통의 흐름을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원주시의 분석입니다. 분마급 비둘이 전원주택 단지 도로 지분 이전과 관설동 아파트 준공에 따른 신탁 해지로 일시적인 단순 거래가 급등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25개 읍면동별 거래 동향에서 거래 활발은 단계동, 무실동, 관설동, 문마급, 호전면 등 5곳이었으며 거래 원활은 6곳, 보통은 1곳, 침체는 13곳입니다. 매입자 거주지별로는 관할시도 내 거주자 주도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관할시도 내 거주자 주도 거래는 전분기 3,365건보다 340건 증가한 3,705건이었습니다. 다만 관할시도 외 거래 역시 1,734건으로 전분기 991건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시장은 안정적이라면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활발한 거래가 관찰됐지만 다수 읍면동은 거래 침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원주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앞으로도 꾸준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원주 소식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에 강원도 내 최초 한옥 형태의 청사가 생겼다고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한옥 형태의 청사가 탄생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명륜 일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을 기념하며 개청식을 개최했는데요. 도내 최초로 한옥 양식으로 신축한 신청사는 연면적 1,520제곱미터 규모로 한옥 건물인 행정동과 양옥 건물인 자치동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주차 공간 35면 등을 갖추는 등 기존 청사의 협소한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원주향교 측은 김전 정교 재임 당시 원주시의 신청사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각하고 진출입도로 편입 부지도 기부 체납했습니다. 덕분에 원주향교 등 역사와 전통이 깃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도심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앞으로 명륜 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정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랜드마크로 주목받길 기대한다며 행정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횡성군이 농촌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농촌지역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 귀촌인 등이며 사업량은 총 6개 동입니다. 군은 신축, 재축 시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 및 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연리 2%의 융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만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로 융자 대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업 희망자는 다음 달 22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대상자는 3월 중 선정될 예정입니다. 횡성군 관계자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농촌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비농촌인의 시유주택 건축 등으로 농촌 지역 주거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끝으로 영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영월군이 복례산을 랜드마크로 하는 강원 남부 거점 관광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은 모노레일과 전망시설 등을 조성하는 국내산 명소화 프로젝트 전 공정을 발주해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복례산 명소화 프로젝트는 금강공원에서 해발 799m 복례산 정상까지 연결되는 모노레일 설치와 영월읍 일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시설 건립을 골자로 합니다. 별마로 천문대와 천문과학교육관 등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고려해 시설 디자인과 내부 구성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영월역 앞 부지에서 출발해 금강공원을 잇는 동강보도교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강으로 단절됐던 영흥리와 덕포리를 연결해 주민생활 이동 동선을 개선하고 영월역에서 금강정, 복례산, 별마로 천문대로 이어지는 관광 접근성도 크게 높일 예정입니다. 영월역을 기점으로 도보, 모노레일, 전망시설을 잇는 이동체계도 마련하고 야간 경관 연출과 체험형 콘텐츠 도입해 사계절 관광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영월 관광의 중심 동선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지역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함께 한 주간 강원도 내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1월 3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막바지 한파 대비 잘해주시고요.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